그 다음에 라치오 대 풀젠인데, 사실 이제 풀젠 원정에서 라치오가 선제골로 편하게 가다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로벨라가 퇴장당하고, 후반에 이제 추가 시간에 기고까지 퇴장당해가지고 경기 막판에 9명으로 싸웠습니다. 꽤나 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경기 종료 직전에 이삭센의 극장 중거리 원더골로 이겼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밀란전까지 해가지고 2경기 연속 극장골로 카스테야노스 주포가 빠진 공백기를 잘 때웠고, 아마 이제 라치오가 2차전에서 역습 맞고 막 탈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기고는 힐러나 마루시치로 때워지는 자원이고, 루벨라도 이제 뭐 베시노가 복귀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땜빵이 안 되는 빵꾸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배당도 별로고, 원정에서도 그냥 라치오가 딱 올 시즌 내내 유로파에서 보여준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뭐 의심은 적은 경기입니다. 라치오 쪽 좋게 보고 뭐 마행까지 욕심 좀 내볼게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 대 보데. 1차전의 올림피아코스는 사실 원정 역배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같은 북유럽의 이제 말매 원정을 잘 치는 거에 비해서는 그때는 이번에는 또 0대3으로 크게 고전을 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뭐 달라진 기후나 이런 거에 꽤나 고전을 한 것 같고, 이제 팀 내 최다골, 지금 이제 올림피아코스에서 최다 득점자가 엘캅이거든요. 얘가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뭐 6골 이런데 얘 혼자 15골이죠. 그래갖고 이거는 뭐 보데가 또 3월 말에나 리그가 개막을 해가지고 체력적으로 우수한 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도 뒤집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얘네들이 보니까 유로파에서는 좀 홈에서는 그래도 무패긴 했었는데 상대팀들이 좀 처지는 면모도 있고, 그래도 뭐 레인저스 정도랑 비겼으니까 보대 상대로 뭐 한 점 정도는 가져올 만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는 8경기 동안 9골밖에 못 넣었고 주포가 빠졌다는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나 무승부 뭐 햄무 그 정도는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대 아약스인데, 지난번에 이제 아약스가 홈일 때 1차전 때 저는 아약스가 의심스러워가지고 패스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승을 따냈죠. 뭐 아약스가 수비가 좋은 팀이지만은 2실점을 했던 것도 있고, 주장이자 뭐 10번인 다비 클라센이 못 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징계 때문에. 뭐 아약스는 그래도 경기 내용상으로는 시작부터 브로비가 막 골드샷도 하고 10분 만에 선제골 받고 시작을 했지만은, 근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 거는 프랑크푸르트가 더 많았거든요. 콤비 플레이에 뭐 사이드가 휩쓸려 나와갖고 뭐 사실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 한 점 차니까. 근데 저는 아약스는 얘네들이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도 엄청 고전한 끝에 연장승부로 겨우겨우 올라온 거고, 프랑크푸르트를 만난 만큼 경쟁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리그에서는 아인토벤의 이제 1위 자리를 따냈기 때문에 유로파보다는 뭐 이 정도 승점 차이면 8점 차이면은 리그 타이틀이 조금 더 욕심 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는 프랑크푸르트가 홈이고 배당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프랑크푸르트의 뭐 일반승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빌바오 대 로마 경기. 자, 빌바오가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받고 꽤나 잘 싸웠었는데, 이제 로마가 상대 이제 예레이의 퇴장 그리고 쇼무로도프의 극장골로 홈승을 따냈습니다. 뭐 로마가 제가 이제 홈발이 오졌던 걸 알아도 빌바오 역시 잘하고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로마의 위닝 멘탈리티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요즘에 로마가 이런 승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로마가 원정에서 그 초반부터 해가지고 시즌 1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다가 최근에 6경기에서만 4승으로 크게 원정 성적을 회복을 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로마는 꼬박꼬박 유로파에서는 중원에서 뭐 이제 크리스탄테, 피실리, 렌쉬, 로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뭐 팀의 전반적인 폼 자체는 괜찮지만은 공격진의 컨디션이 뚜렷하게 막 좋은 시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뭐 이번에는 이제 이제 빌바오가 홈인데, 원래부터 산 마메스 원정이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은 요즘은 그래도 뭐 옛날처럼 막 아주 난공불락급은 아니긴 합니다. 뭐 이번 시즌에 조별리그에서도 만났을 때도 로마가 홈이고, 지난 1차전도 로마의 홈이었는데, 빌바오도 홈발을 보여줄 때는 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미들라이커, 지금 이제 빌바오에서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게 오이안 산셋인데, 얘가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못 나가다가 복귀를 할 수가 있고, 요즘에 뭐 니코 윌리엄스의 폼도 꽤나 좋아 보이죠. 미들 구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한편으로 좀 단단하면서도 답답할 면모가 있는 그런 팀들이어가지고 저는 고배당 보기 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바오의 일반승은 메리트가 적고, 차라리 이제 빌바오가 햄노를 걷어가지고 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승부로 잘 버텨가지고 로마의 진출각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홈이니까 빌바오의 햄노 가능성을 조금 더 우선시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토트넘 대 알크마르. 1차전을 토트넘이 져버렸습니다. 알크마르가 그 이제 유로파리그 홈에서는 9승 8무로 17경기 무패라고 했었고, 1, 2차전 사이에 있던 리그 경기가 뒤로 밀려가지고 1차전에서 홈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벌고 2차전을 버티는 그런 형국을 노릴 거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됐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뭐 이길 것까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도 토트넘도 얘네들이 유로파리그 레벨에서 홈 경기는 굉장히 강합니다. 쭉 그냥 보시면은 11경기 동안 이제 뭐 9승 2무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토트넘이. 그래서 뭐 기록상으로 더 좋기도 했었다. 그런 거고 이미 이제 토트넘은 리그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로파 타이틀을 노리는 팀인데 최근에 또 수비진에 로메로나 판도펜이 복귀를 해가지고 후방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고 저는 뭐 그래도 2차전은 홈이니까 토트넘이 확보할 것 같거든요. 요즘도 사실은 토트넘이 뭐 딱히 좋은 구간도 아니고 유로파에서도 꽤나 이제 고전했던 적이 많지만은 알크마르 얘네들 역시나 유로파 원정에서는 최근 8경기 동안 2무 6패거든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전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예요. 토트넘의 홈승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또 대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저스 대 페네르바체. 지난번에 저는 레인저스가 원정에서도 역배 가능성이 있고 프렘 배당이 꽤나 좋은 팀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냈습니다. 뭐 역배까지 해냈는데 페네르바체 같은 이런 터키 팀들이 좀 뻥튀기 돼 있는 점을 노릴만하고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그 어렵다는 스코틀랜드의 이제 극성 팬들이 기다리는 홈구장인데 배당이 또 이제 레인저스가 역배거든요. 좀 훌륭한 것 같아. 그 정도는. 이건 페네르바체가 선수 몇 면이 괜찮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유럽 일선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노장들이 많은 구성이고 뭐 레인저스가 2점이나 앞섰기 때문에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도 레인저스의 홈에서 프렌 정도는 충분히 볼법을 하고 글쎄 뭐 2점 차 하나 나가지고 레인저스가 조금 지키는 운영을 한다면은 막 일반승은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저는 레인저스의 홈에서의 뭐 역배승 같은 것들 반가운 것 같아요. 또 한 번 역배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옹 대 그 슈티아가 부쿠레슈티. 지난번에 분석 때도 이 그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홈이 엄청 빡센 곳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리옹이 뭐 유로파에서는 얘네들이 원정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고 레인저스나 뭐 카라바오도 잡아냈었죠. 늙음하게 2골 받고 이제는 뭐 3승 2무로 그 경기는 마행까지 했습니다. 리옹이 요즘에 뭐 리그에서도 마르세유나 PSG 같은 상위권이랑 비비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뭐 니스 원정도 이기고 요즘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뭐 유럽 대항전이나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는데 요즘엔 또 이제 미카우타제, 라카제트, 뭐 시에르키 공격진의 컨디션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뭐 슈테아가 부크레슈티 얘네들이 1차전도 나름 잘 버티다가 막 빠질 때 녹다운이 됐는데 글쎄 뭐 2차전은 이미 2점 차가 된 것도 있고 이거를 원정에서 뒤집어낼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리옹이 좀 무난하게 해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굳이 이 경기까지 막 고배당으로 뭐 무리하고 싶진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얌전하게 리옹 승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소시지인데 요즘에 완전히 무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플럼한테 FA컵에서 뭐 탈락한 것도 사실은 이제 90분 기준 무승부죠. 감독 바꾸고도 여전히 좋지 않은 기간이다. 근데 요즘엔 요상하게 무승부가 되게 많아요. 리그는 이미 메뉴가 14등이기 때문에 버렸는데 뭐 입스위치한테도 뭐 신승하는 거 하면은 아스날이랑 비비기도 하고 좀 종잡기 어렵습니다. 메뉴가요. 그리고 소시지도 엄청 어려운 일정이 있다고 했었어요. 레알, 바르샤, 메뉴, 세비야, 다시 또 메뉴 이렇게 만나고 되게 좀 어려운 일정들이 있는데 잘 못 이기고 있죠. 그래도 2차전은 올드 트래포드여가지고 메뉴가 분명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여전히 전 좀 무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시지가 그 이제 지난번에 유로파 플레이오프를 2군급을 내보내면서 버릴 줄 알았는데 메뉴와의 홈 1차전은 나름대로 주전을 많이 내보냈거든요. 저는 뭐 소시지가 이제 작년보다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메뉴든 간에 소시지든 간에 정상 상태라면은 둘 다 원래는 뭐 8강 정도는 무난히 갈름들이지만은 요즘에는 둘 다 좋게 본 것도 없고 뭐 폼도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무승부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베티스랑 기마라이스인데 베티스가 1차전에서도 주전을 꽤나 썼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신경을 꽤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그도 지금 얘네들이 6위에 위치를 해 있어가지고 다음 시즌에는 6컨보다도 더 높은 대회를 나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그에서도 이제 좀 순위 방어를 위해 애들을 아낄 줄 알았는데 짧은 텀 뒤에 바로 이렇게 리그가 있었는데도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 다음에 주전들을 많이 내보내기도 하고 좀 6컨을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베티스가 원정에서도 꽤나 좀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내보낼 것 같기는 하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그 이제 기마라이스가 얘네들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뭐 첼시랑 더불어서 4승 2무로 유의한 무패팀이었거든요. 또 이제 어려운 베티스 원정까지 무승부를 띄워서 7경기째 패배가 없는데 당연히 뭐 최근 면에서는 베티스가 앞서겠지만 이것도 거슬리는 게 이 비토리아 기마레스가 지금 또 홈에서 굉장히 빡세요. 10월부터 7승 6무로 패배가 없다.
중간에 한번 포르투한테 머리 잘린 거 말고는 전부 다 또 이렇게 잘 싸워온 게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기마라스의 홈발 이런 것들도 생각은 나서 그냥 고배당이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무승부고 햄무도 조금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토리아 기마라스의 홈발 이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자,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 대 파나시나이코스인데 피오렌티나는 1차전에서 그리스 원정을 졌습니다. 일정이 되게 험난해요, 얘네들이. 이제 피렌체가 앞으로 일정이 보면은 그 1차전을 치른 다음에 나폴리 원정 갔다 오고 유로파에서 홈 2차전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벤투스랑 홈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쉽게 가거든요. 돌아와서는 아탈란타 만나고 밀란 원정 가고 근데 요 상황에도 지난 원정 1차전에서 롯데 없이 주전들을 엄청 내보냈거든요, 피오렌티나가. 근데 원정 가서 패하고 왔어. 오히려 리그 나폴리전은 여기를 좀 힘을 뺐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운영인 것 같아. 지금 피렌체가 리그 8등이에요. 근데 승점상으로는 여전히 좀 챔스권에 도전을 할 만하고 잘하면은 지금 이제 세리아도 챔스 티켓이 5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리그보다 좀 6খন 같은 잡대회를 우선시했던 거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피렌체가.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 이제 1차전과 그 다음 이제 리그 사이 휴식일이 워낙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나폴리전에 애들이 좀 많이 부실했단 말이죠. 뭐 이래도 그래도 한 이번에 5일 동안 쉬고 오니까 홈이기도 하고 1차전에 그 정도 주장을 썼으면은 2차전에도 홈에서 더 빡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지난번 경기도 많이 쫓아간 거기도 하고 아마 데헤아의 실수가 아니었으면은 피렌체가 승점을 떨굴 만한 그런 경기 내용은 아니었었거든요. 이거는 피렌체가 뒤집으려면은 마헨을 해야 되는데 뭐 피렌체 정도면 할만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분명 상대인 파나시나이코스가 얘네들도 플레이오프에서 비킹구르 같은 이런 홈발만 있는 팀한테 이제 2차전의 홈 경기에서도 극장골로 겨우겨우 연장을 면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피렌체는 첼시 다음 가는 우승 후보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여기서 마헨 정도는 뽑아줘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인업 변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클 것 같지가 않습니다.